내년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 재정 운용의 비상등이 커졌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긴급 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예산 갈등을 피할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제주도의 곳간이 올해보다 2,500억 원 이상 줄어듭니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이 40조 원 감소해 제주도로 오는 정부 교부세가 2,200억 원 줄고 지방세 수입도 300억 원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주요 원인입니다. 올해 처음 제주도 예산이 7조 원을 넘었지만 1년 만에 3.6% 줄어드는 겁니다.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을 시작한 제주도는 부서별로 10%씩 감축하는 세출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오영문 지사는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수 결손 대비 긴급 재정을 점검하는 내용과 또 예산 편성 2024년 예산 편성의 정책 기조, 운영 기조에 대해서 의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도의회는 일괄적인 10% 감축보다는 한정된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자는 입장. 도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인 주민생활과 직결된 읍면동 예산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겁니다. 현장 중심 예산 편성과 서민경제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운 이웃과 고통을 분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논의 끝에 나온 합의 사항에는 양측의 입장이 모두 담겼습니다. 긴축 재정과 지출 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자는 제주도의 입장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자는 도의회의 입장이 모두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이 2,500억 원이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양쪽 모두를 충족할 해법이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 지난 5월 제주도가 주민 생활과 관련된 읍면동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도의회가 추경 예산안을 심사 보류하는 등 예산 갈등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사전에 예산 갈등을 막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에는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올봄 제주 4.3 사건을 북한 김일성이 지시했다는 주장을 계기로 4.3 역사 왜곡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4.3 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이 담긴 회고록으로 논란을 빚었던 전두환 씨. 결국 이 같은 내용은 회고록에서 삭제됐고 5.18 유족들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5.18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던 지만원 씨도 징역 2년형과 함께 1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지방 변호사회가 전담팀을 만들어 가짜 뉴스가 등장할 때마다 꾸준히 법적으로 대응해온 결과입니다. 일단 전문가 단체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 단체들이 꾸려져서 아주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해야 됩니다. 한번 임무를 맡았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간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4.3 단체들도 5.18의 사례를 참고해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4.3 김일성 지시서를 계기로 공산 폭동론이 확산되면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4.3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산 폭동론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4.3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련이나 북한이 개입이 있는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명확한 증거를 가질 때까지 공산 폭동론이다라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해적으로 고발하는 한편 특검인 자에 대한 사상 교육을 병행하는 그림이 같이 나갔더라면 전 오히려 더 우리의 화해와 상생, 평화적 지향과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제주지방 변호사에도 5.18의 사례를 참고해 4.3 유족을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어서 4.3 왜곡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서 제주 4.3 사건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2구가 발굴됐습니다. 유해가 발굴된 곳은 4.3 당시 46가구의 주민들이 살던 임시 집성촌인 잃어버린 마을 삼밭 구석이며 유해는 7세에서 10세 전후로 머리뼈 부분을 중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4.3 유족회 주관으로 운구 제례를 거행한 뒤 유해에서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감식으로 신원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잼버리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과 결의안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행안위는 4.3 희생자에게 지하철과 철도 등 교통수단 이용료를 지원하는 4.3 특별법 개정안과 4.3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와 미국의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영유아 살해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미혼모가 구속됐습니다. 출생 3년이 다 되도록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서귀포시로부터 20대 미혼모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것은 지난 2일. 3년 전에 태어난 아들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고 행방도 묘연했기 때문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26살 친모가 아들을 숨지게 하고 유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거짓 진술한 친모에게 항공기나 여객선 탑승 이력이 없는 것을 따져 묻자 자백한 겁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20년 12월 23일 새벽 0시쯤 생후 105일 된 아이 얼굴에 고의로 두터운 담요를 덮어놓고 집을 나갔고 아침에 오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숨져 있는 아이를 담요에 싼 채로 쇼핑백에 담아 택시를 타고 이동해 집 근처에 있는 해안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미혼모였던 피의자가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26살 친모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고 당시 범행에 사용됐던 담요와 쇼핑백 등 증거물 수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친부로 추정되는 남성과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공항 주변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만든 제주의 첫 지하차도가 공사 4년 만에 임시 개통됐습니다. 그런데 개통 첫날부터 출근길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담동에서 제주공항으로 들어가는 편도 5차로 도로.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들이 쉽게 움직이질 못합니다. 자치경찰까지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지하차도가 개통되면서 차로와 신호체계가 바뀌었지만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출근 시간 1km 넘게 차가 밀리면서 지하차도 부근을 빠져나오는 데만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이쪽으로는 웬만하면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공항 가시는 손님들도 너무 늦다 기사님들한테 뭐라 하고. 정체가 발생한 용문로는 기존 양방향 통행에서 지하차도 개통과 함께 일방 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일장 쪽에서 공항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지하차도를 통해 우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입구에 안내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좌회전 신호를 받았던 차량들이 뒤늦게 좌회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교차로 부근에서 급히 차선을 바꾸려다 병목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여기에 용담 방면 운행이 막히면서 공항을 한 바퀴 돌아 나오며 공항 입구까지 붐비게 됐습니다. 지하차도 입구와 교차로에 진입금지 표시를 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고 도로 안내가 미흡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제주시는 개통 첫날 혼잡을 겪고 나서야 추가 안내 표지판을 달고 교통량을 분석해 신호주기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운전자분들이 기존의 교통 체계를 생각하시고 운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제주시에서 빠르게 보완 조치를 해서
제주시는 공항 주변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예산 280억 원을 들여 4년 넘게 지하차도 공사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엿새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지와 중산간을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30도를 웃돌겠고요. 해안 지역은 낮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정도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열기가 쌓이면서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 구름이 피어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북부와 산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아침 기온도 25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와 동부 25도, 성반학은 1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동부 지역이 31도까지 오르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추자도는 낮 기온 28도, 마라도와 가파도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 텐데요. 오늘 항해하거나 조업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을 포함해서 당분간 폭염 속에 소나기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앞바다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양식장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까지 도내 양식장 30여 곳에서 고수온으로 넙치 17만 9천 마리가 죽었습니다. 제주 연안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수온이 28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4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죽은 새끼를 업고 다니는 남방 큰돌고래가 또다시 목격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그제 낮 12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남방 큰돌고래 한 마리가 등과 앞 지느러미 사이에 죽은 돌고래를 얹고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3월과 5월에도 죽은 새끼를 업고 다니는 돌고래가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전국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청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7분에 전국시청에 설치한 폭발물이 폭발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폭탄 테러 신고에 경찰 특공대 등이 오후 1시부터 투입돼 수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시청 직원들은 40분 가까이 청사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개원이 늦어졌던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이 입찰 4번 만에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는 365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입찰 공고에 대해 어제 온비드를 통해 개찰한 결과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정형외과 전문의가 응찰해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은 열흘 이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원 조회를 마치면 이루어지는데 이르면 10월 중순쯤 병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